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김입니다.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를 보고 적지 않게 걱정을 하시는 분, 또 굉장히 두려워 떠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입장에서, 제가 현역 군nhân 아니지만 예비역 장교 입장에서 면밀하게 바라보면서 중국이 사실상 전승절 쇼는 그야말로 물지 못하는 개가 짖지 않습니까? 무는 개는 갑자기 확 물어버리지 짖지 않거든요. 물지 못하는 개가 겁에 질려서 아주 세게 짖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짝퉁 무기의 허망한 쇼, 물지 못하는 개의 짖음과 비슷하다 이겁니다. 이건 제 분석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했고 전문 그 집단에서도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리했는데요. 이번 2025년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짝퉁 무기 쇼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을 사고 말았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또 세계 최대 짝퉁쇼, 이런 유튜버들이 보도하니까, 그거 유튜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좌빨 중에 좌빨이고, 친중 중에 친중이라고 보는 YTN마저도 미국 짝퉁 헬기를 복사한국까지 동원해서 전승절을 했다. 여기서 군사 무기지만 여기서 또 그냥 중계도 했다, 이 헬기에서 찍어가지고. 참, 이게 개망신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란을 폭격한 거, 미국이 폭격했죠. 이게 뭡니까? 결국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를 중국이 싸게 못 사게 한 중국을 때린 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란이 중국에 수출하는 석유가 거의 중국 전체의 이란 수출의 90%, 중국의 석유 수입의 상당수가 바로 이란에서 수입하는데, 그것도 싸게. 이란은 유엔 제재를 받아서 아무데나 못 파니까 오로지 팔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다른 나라에 조금 팔긴 하죠. 그거 못 팔게 그냥 수출량을 때려부신 겁니다. 중국은 지금 완전히 미국의 제재, 미국의 그야말로 강력한 블로킹에 막혀서 숨도 못 쉬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박살나버리고, 진짜 이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경제는 폭망하고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유리걸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순경제처럼 그야말로 그 자금성 뒷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시진핑이가. 그런 상황에서 최후 발악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차이나 밀리터리 쇼는 2025년 9월 3일이죠. 세계적 망신살만 사고 말았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이 헬기 UH-60 블랙호크죠. 자, 이게 완전히 이 행사장에 UH-60을 그대로 베낀 블랙호크를 띄워가지고 자기들은 G-20이다 이러면서 띄워서 쇼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망신살 중에 망신살입니다. 그거를 부끄러움 없이 했어요. 이 공산당 좌빨들은 이래요. 그 다음에 전혀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은, 우리 미국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은 새로 개발하면 쏘아가지고 그 모든 재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약간 줄여서 발표합니다, 오히려 항상. 근데 중국은 검증도 안 해, 테스트도 안 해, 그냥 발표합니다. 그리고 동풍, 오랑캐 말로 뚱펑이라고 그러죠. ICBM, 이걸로 다 미국을 때릴 수 있다. 그 다음에 YJ, 잉지 21, 극초음속 미사일로 미 항공모함 전단을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발사했다는 어떤 데이터를 공개한 적도 없고 검증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번 퍼레이드는 짝퉁 무기를 주력으로 전시했어요. 등장시켰는데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화려한 퍼레이드 뒤에 숨어있는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실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군사 장비.
이거는 거꾸로 기술 부족과 기술 자립의 실패를 그냥 감추기 위해서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 뭐 검증했어? 쏴봤어? 데이터 나왔어? 그렇다 치고 우리 안 가르쳐 줄 거야. 중국이 실제로 성공했다면요, 엄청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대대적으로 막 뻥튀기까지 해서 공개했을 겁니다. 근데 공개 안 해요. 못하는 거죠. 실험했다 치고 쐈다 치고 이거죠 그냥. 자, 이거는 중국이 지금 오늘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불안정한 체제를 덮으려는 선전, 선동, 선무국이다. 이런 비판이죠. 화려한 군사 퍼레이드 뒤에 숨어있는 중국 방위산업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만 그야말로 개망신이다. 세계 최고를 자처해요. 세계 최강 자처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이야. 근데 세계 최강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세계 최강 호소쇼. 우리가 세계 최강이야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상은 불법 복제, 모방 제품으로 구축된 짝퉁 무기의 전시장이었다. 자, 유명한 군사 매체죠. 아미 리코니션.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G20. 그 외형은 블랙호크를 그대로 닮았는데 엔진도 확인 안 된 엔진, 항정 장비도 확인 안 된 것. 심각하다. 실전에 투입해 봤어요. 이걸로다가 이제 대만 공격하기 위해서 실전에 투입해 봤더니 대만이 얼마나 남쪽입니까? 덥습니까? 고온, 그 해상 작전해야 되니까 습기가 엄청 높죠. 고습 환경에서 막 추락하고 고장 나고 성능 저하 문제가 치명적이었어요. 그거까지 밝혀졌어. 근데 고친 거는 확인되지 않았어. 첨단 기술 과시회장? 이건 아니고요. 기술 자립 실패의 증거를 스스로 노출시키고만 짝퉁 무기 전시장이었다. 자, 15식 경전차, 99식 전차. 그냥 외형은 화려해요. 근데 방어력, 기동력 뭐 이런 거 확인된 게 전혀 없어. 그러나 한국의 K2 전차는 능동 방어 시스템, 복합 장갑, 그 다음에 100mm 파워팩, 이거 다 확인돼 가지고 유럽에서도 최고라고 확인됐고요. 수출됐고요. 노르웨이에서도 국방부에서는 사기로 결정했지만 노르웨이 정부에서 우리는 유럽이니까 유럽제 독일제 사야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뒤집어진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우리 한국 방산 무기들은 유럽과 나토 국가들이 이미 채택했고요. 최고로 인정했어요.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에서 도입을 했거나 거기 이 테스트에서 1등을 했는데 정치 논리에서 밀려서 수출을 못된 부분,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밀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세계가 더 주목받고 있다 이겁니다. 자, 중국은 첨단 무기 체계로다가 미 항공모함을 위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잉지 21. 잉지라는 게 뭡니까? 그 저거예요. 이 독수리 웅자죠. 독수리 웅자. 독수리 응자를 썼더라고요. 응전, 독수리의 전투 이겁니다. 잉지 21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이게 마하 10으로 타격한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 못 막어. 이거죠. 자, 그런데 이게 실전 배치했다, 시험 발사했다, 성공했다, 이게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그냥 대한 미사일처럼 생겼을 뿐이야. 근데 우리 한국의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어떻습니까? 최대 사거리가 800km, 탄도 중량 2톤, 실전 배치 중, 운영 중. 그 다음에 쐈더니 그냥 CEP가 몇 미터가 아니고요. 그 타겟의 가운데 쇄기동을 딱 맞춰서 쇄기동이 부러져 버린 거. 여러분 그 유명한 영상 보셨죠?
이런 대한민국의 무기하고 껍데기만 화려한 검증되지 않은 중국 무기, 과연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자, 중국은 화려하게 군사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군사 테스트할 때 다 그 용상을 공개해요. 전장에 적용을 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실내에서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실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어느 방산무기가 싸움을 이길까요?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중국이 AI 무인 잠수정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전시했지 않습니까? AI라는 거 첨단 기술의 결정체죠. 그런데 실상은 잠수함 기술에 노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잠수함은 뭐라 그럽니까? 이 바닷속에 락 페스티벌장, 바닷속에서 막 락 페스티벌처럼 시끄럽게 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중국의 잠수함이 지나가면 저쪽에서 하는 거 보여. 아니, 이미 들려. 뭐 탐지할 필요도 없어. 중국이 실제로는 잠수함이 70척이라고 하지만 소음이 너무 심해. 바닷속의 경운기, 우리 시골에서 말하는 딸딸이죠. 덜덜덜덜 소리 나는 거. 중국의 잠수함의 엔진을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태국이 살라려다가 독일 엔진으로 바꿔줘. 그래서 독일이 수출 안 한다니까 결국 안 사기로 했죠. 그랬다가 또 사기로 했다가 뭐 지금 난립니다. 바닷속에 원동기, 바닷속에 오토바이. 이게 지금 중국의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을 갖고 뭘 할까? 기가 막히죠. 자, 우리나라의 KSS-3 잠수함, 세계 최초로 3,000톤급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게 세계 최초예요. 미국도 이건 못해요. 3,000톤급 잠수함에서 바닷속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방산이에요. 중국의 G-20 헬기, UH-60 블랙호크를 그대로 따라 복사한 거를, 그거를 퍼레이드 중에 계속 날려요. 개망신이죠. 딱 보니까 중국, 미국에 수입했나? 아니야. 중국에 만들었대. 그럼 짝퉁이네. 그렇게 개망신스러운 거 뻔히 알면서 그걸 해. 나르기엔 날라요. 전투할 수 있을까요? 자, 중국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짝퉁이고 복사품이고 진짜 검증되지 않은 장비인지를 보여주는 전시장이었다. 자, 우리 한국의 마린 원 헬기 어떻습니까? 국산화율이 60%를 넘었어요. 그리고 실전 배치했어요. 산불, 여러분 아시다시피 뜨거운 이 열기가 확 올라오기 때문에 웬만한 헬기는 뒤집어져서 그냥 자빠집니다. 떨어집니다. 산불 진화에 지금 쓰고 있어요.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중국. 이 대만 공격하기 위해서 남진하에서 작정을 했는데 습도가 많고 뜨거우니까 헬기가 떨어져 버려. 이게 지금 미국 UH-60 블랙호크를 복사한 그 G-20이라는 헬기입니다. 그거를 군사 퍼레이드에 계속 하늘에 날렸어요. 짝퉁 그러면서 날라요. 두두두두가 아니라 짝퉁 하면서 날리고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이런 장비, 또 인지 20일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이라 그러는데 이걸로 다 미 항공모함을 위협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 시험 발사에서 성공했을까요? CEP는 얼마인가요? 공개 안 해요. 안 하는 건지 못한지. 중국이 이게 된다면 엄청나게 막 보여줄 텐데 못 보여줘.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현미포는 최대 사거리가 800km입니다. 탄도 중량이 2톤. 실전 배치됐어. 그 다음에 CEP가 우리는 10m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실험장에 가운데 기둥을 딱 맞춰서 기둥이 부러지는 거 여러분 보셨죠? 10m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10m CEP가 30cm 미만일 것 같아요. 이런 무기를 우리는 갖고 있는데 우리는 조용히 있어요, 그냥.
자, 중국의 동풍, 뚱펑이죠.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한다라고 뭐 최종 돌입 단계에서 여러 개로 자탄으로 쪼개자고 때린다 그러는데 이 재돌입 엔진 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이 안 돼. 발표도 못 해. 그냥 우리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한국의 KSS-3 배치 3 잠수함은 SLBM이 500km 날아갑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조용해 엔진이. 그래서 뭐 바짝 붙어 있어도 몰라. 그러니까 중국의 ICBM 백날 떠들어봐야 우리나라 SLBM 소리 전혀 없이 은밀하게 접근해. 그래서 사거리 500을 때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 KSS 배치 3 잠수함으로다가 중국 근해까지 가서 때리면 있지 않습니까? 뭐 상하이, 뭐 난징, 북경, 뭐 어디든 다 때릴 수 있어요. 이런데 우리는 조용히 있어요. 중국은 바닷속의 콘서트장인 그 잠수함으로다가 전 세계를 강타한다는데 이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의 껍데기 방산쇼와 한국의 공개적으로 검증된 방산. 우리나라 장비는 다 검증을 한 사진까지 다 동영상을 다 공개합니다. 공개된 검증된 한국의 방산 장비. 이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걸 믿을까요? 100% 한국산을 믿겠죠. 그러니까 한국산이 수출되는 거예요. 자, 한국의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KF-21.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장비를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면은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멈티, 그 다음에 뭐 유무인 복합. 그러니까 이 KF-21은 조종사 타고 거기에 무인기를 한 5대 정도 끌고 가가지고 무인기를 보내는 거죠. 무인기를 그냥 미리 미끼로 보내기도 하고 무인기가 폭격하기도 하고 무인기에서 무기를 발사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 조용히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대한민국의 방산과 짝퉁으로다가 있는 대로 이빨을 드러낸 그리고 물지도 못하면서 멍멍멍 짖어대는 중국의 이 겁쟁이 똥개의 목소리. 이 결과는 뭡니까? 해외에서 이 방산 무기를 사주는 걸로 검증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전차와 장갑차를 한번 보면요. 중국의 구구식 전차, 125mm 활강포예요. 자, 복합장갑, 사통장치, 정밀도 전혀 나토 기준에 미흡합니다.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K2 전차는 사거리 5km예요. 겉으로는 2km라고 써놨지만 실제로 검증자에서 5km를 사는데 5km 정확하게 맞았어. 그것도 이동하는 포격을 5km에서 맞춰버렸어. 우리나라는 그냥 사거리 2km라고 써놨어요. 2km. 2km에는 맞출 수 있어. 근데 실제는 5km에서 이동 표적을 맞춰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니라 외국에 가서. 자, 이거는 고속 이동 표적을 나토 훈련장에 가서 직접 맞춰버린 거예요. 100마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검증된 거예요. 이런 한국의 전차. 자, 디펜스 24라는 세계 최고의 군사 전문지도 이거 미국의 에이브람스 탱크하고 레오파드 탱크를 능가하는 명중률이다. 아니 5km에서 달리는 표적을 때려 맞춰버렸다니까. 그리고 K-11 보병 전투 차량. 이것도 뭐 험지에서 주파할 수 있고 아주 가벼우면서도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고 강도 그냥 건널 수 있어.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한국과 그야말로 다부러진 이빨로다가 드러내고 멍멍 씻어대는 중국 방산무기. 이거는 뭐로 결정됩니까? 누가 구매해 주냐 안 해주냐로 결판나는 겁니다. 자, 중국의 열병식쇼, 그거와 한국의 공지합동 화력 통합훈련.
이거는 뭐 전 세계 이 외국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쏘는 거 다 보여줍니다. 타겟 맞추는 거 다 보여줘요. 중국 이거 합니까? 안 하죠. 그냥 겉으로만 쫙 갖다 전시만 해놓는 거예요. 중국의 양적 우세, 한국 무기의 질적 신뢰성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중국제 안 사고 한국산 사는 겁니다. 자, 2025년 9월 3일 중국의 열병식은 전 세계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 방위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국제 망신거리였다. 국제적 망신이었다. 이겁니다. 자, 2025년 7월 국방홍보. 여러분 국방홍보 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료를 발표하고 이제 공개했는데, 자, 2025년 3월 CSIS 연례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한국이 자주포 분야 세계 1위다. 전 세계 자주포 52%, 뭐 거의 반 이상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자, 독일이 18%.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자, 2025년 4월 세계 최대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 이렇게 나왔어요. K2 흑표 수출 단가는 독일 레오파르드 2 A7 플러스의 60% 수준밖에 안 된다. 거의 반값이다 이거죠. 그런데 복합장갑, 그 다음에 능동방어 체계를 다 포함해도 15% 이상 싸다. 그리고 납기는 독일은 6년 기다려야 돼. 빨라도 4년 기다려야 돼. 근데 한국은 1년 내에 갖다 줘. 그리고 여차하면 니네 나라 방산업체랑 가서 직접 만들어. 니들 기술 이전해줄게. 이거 아닙니까? 자, 국내 생산분까지 합쳐서 우리는 벌써 이 흑표 전차를 1000대 이상 만들었습니다. 또 외국에 수출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방산이 중국에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괜히 이 쇼하는 거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뭐 경계는 해야 되겠죠.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자, 2030 이후 전차 공동 개발까지 하면서 이제 이 유럽에만 1000대 이상을 수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공격적 세계 진출이 가능한 동력은 바로 교육 시스템입니다. 무기만 덜렁 팔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관들이 가서 다 교육을 해주고, 계속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교관으로 만들어주고, 그 교관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매뉴얼,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 장비까지 다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이게 한국 방산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9월 3일 중국의 이 밀리터리 쇼에 속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 방산 제품이 값만 싼 게 아니에요. 무기 수명과 그 다음에 운영률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 그 K9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 포신이 굉장히 길죠. 근데 이게 포를 쏘다 보면은 이 포신이 계속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포신이 갈라져요. 열피로 현상이죠. 열피로, 압력피로가 발생하면서 이 갈라지는데, 여기에다가 그 포신 안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총을 보면은 총은 이게 빙빙빙 이렇게 돌아가는 강선이 있는데, 이 포는 뭐 활강포니까 강선은 없죠. 그런데 그게 이 열피로와 이 압력피로를 느끼지 않게 거기다가 도금을 하는 거예요. 도금. 크롬, 여러분 크롬 아시죠? 반짝반짝한 그 자동차 코팅하는 그 금속이죠. 크롬 도금을 하면은 이 열피로와 압력피로를 굉장히 확 줄일 수 있고, 그래서 포를 쏠 수 있는 포신 수명이 엄청 길어지는데, 그거를
기술을 스위스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스위스가 기술 이전을 안 해줘. 우리가 비싸게 사겠다는 데도 이 기술 이전 안 해줘 이거죠. 국내 연구진이 3년 만에 독자 기술 개발하는데 오히려 스위스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 버렸어요. 포신이 한국산 포신은 훨씬 더 정밀하게 포탄이 날아가고 더 오래 쏠 수 있어. 포신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포는 몇 발 이상 쏘면 포신 버리고 새 포신 갖다 꽂아야 되는데 그 기술을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탱크가 가기 위해서는 엔진이 필요하죠. 파워팩이라고 얘기하는데 독일이 이 파워팩을 수출하지 않겠대요. 우리한테 수출 안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국산 파워팩을 우리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그 현대로템이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그래서 엔진을 바로 개발해 버렸어요. 개발했더니 절대 독일보다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 자, 이것도 우리가 확인된 거죠. K9, K2 이런 전차와 장사정포죠. 자주포. 자, 이게 혹한 지역, 그 다음에 먼지가 많고 더운 사막 지역,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은 고습 지역, 아주 추운 그 꽁꽁 얼어붙는 혹한 지역에서 다 써봤어. 아무 이상이 없어. 검증이 끝났어요. 자, 방위산업이 무기 수출 과정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잘해서 그 무기를 100%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교관 훈련까지 다 해줘. 그 다음에 교육 시뮬레이션 기계를 만들어서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계도 만들어줘. 자, 그래서 가성비 최고, 장비가 한국 방산입니다. 자, 한국 방산, 방위산업이죠. 이 차세대 무인 레이저도 자체 개발했지 않습니까? 차세대 무인 레이저도 가장 저렴해, 가장 효과적이야, 가장 빨리 쏠 수 있어. 이것도 만들어 버렸어요. 그야말로 중국 방산 보고 뿅 가가지고 겁내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물론 우리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껍데기 방산쇼에 대응한 한국의 공개적으로 검증된 방위산업 장비, 한국의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KF-21에 적용해서 이미 시험 비행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KF-21이 그 전투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타죠. 조종사 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대 정도의 이 멈티 무인 전투기를 끌고 나가가지고 무인 전투기를 그야말로 표적으로 앞에 내세워서 타겟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자폭 공격도 하고 진짜 공격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걸 이미 실험 중에 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전차와 장갑차는 중국의 구구식 전차에 비해서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복합장갑도 이미 완성됐고 사격 통제장치도 완성됐고 정밀도도 나토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돼요. 복합장비가 안 되고 사통장비도 안 되고 정밀도도 나토 기준에 떨어져. 한국은 이 모든 다 달성했고요. 전차가 사거리가 2km라고 쐈는데 실제는 5km에서 쐈는데 달리는 목표를까지 맞춰버렸어. 그러니까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중국제하고는. 자, 고속 표적 이동을 5km에서 맞춰버린 한국산 K2 전차에 뭐 당장에 깨지지 않을 기록을 세운 거예요. 자, 디펜스 24도 레오파르드 에이브람스보다 레오파르드보다 오히려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평가했고요. 이런 게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퍼레이드 뒤에 숨겨져 있는 경험 없는 중국산 방산 장비, 기술 부족과 기술 자립에 실패해서 그야말로 껍데기를 드러낸 껍데기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불안정한 체제를 덮기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잘났어, 우리가 이렇게 튼튼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무기 갖고 있어, 이런 선전, 선동, 선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껍데기만 화려한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에 절대 쫄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바로 중국 방산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참 부끄러운 무대였다. 세계 최강을 자처하지만 세계 최강을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중국 2025년 9월 3일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에 속을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한민국이 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종북주사파 종중 4대주의자 공산당 빨갱이 PDNL이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하고 그야말로 이 나라를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 줄을 서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막는 것은 3.5% 국민이 강철같이 뭉쳐서 투쟁하는 겁니다. 자, 에리카 체노우스 교수, 이 사람은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아직 60도 안 된 젊은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1900년부터 2006년까지 107년 동안 세계 역사를 연구했더니 군인이 들고 일어나면 쿠데타를 일으키면 50% 성공하는데 국민 3.5%가 들고 일어났더니 100% 정권이 바뀌더라. 그래서 우리가 빡세게 투쟁을 해서 이 종북주사파 정권, 전과자 정부, 전과 22번 정부를 그야말로 끌어내리고 진짜 국민이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과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닷물 왜 썩지 않습니까, 여러분? 3.5% 소금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국 보수 우파 국민들이 3.5% 이상이 똘똘 뭉쳐서 바닷물의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이 절대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투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애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절대로 적화 통일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2030년 이전에 반드시 통일이 도둑처럼 올 것이다. 이 통일은 두말할 것 없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요거를 세계 최고의 지정학자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예언을 했어요. 저는 100%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소금의 역할, 3.5% 소금의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고 세계 2등 국가가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때 만주라든지 그죠? 몽고가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가 될지 그걸 이분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마 통일이 되는 그때 만주와 몽고가 우리랑 가장 친한 나라가 되거나 또는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3.5% 국민이 소금물의 역할을 강력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하신다면 공유하고 퍼날라서 대한민국의 소금의 역할을 기꺼이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